두 분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영 큐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은 퍼포먼스와 도큐멘테이션에 관련해서 이제 서성엽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는 영상인데요. 제가 퍼포먼스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다원예술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인사미술공간에서 콜렉티브 뒹굴이라는 다원예술 그룹의 객원 아티스트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작가 서성협이라고 하고요. 저는 혼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혼종성에 대한 작업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에 장르를 혼합한 소위 말하는 다원예술이라고 불리는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의 혼종성을 연구하는 작업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목에 퍼포먼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 자리에 섭외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퍼포먼스라는 장르 자체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퍼포먼스의 어떤 사건성이나 이벤트, 그리고 그 게릴라성들이 도큐멘테이션이라는 어떤 단어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다소 어색하고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담에서 사실 그런 퍼포먼스와 도큐멘테이션이 어떻게 서로 혼종성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새로운 어떤 생성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20년에 이 얼터사이드 공간에서 개인전을 열었었는데, 그때 위상감각이라는 작품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작품은 쉽게 설명하면 북을 기계가 연주하게 만드는 장치였는데, 그 북이라는 그 전통 악기가 스스로 연주되는 것이 작업이 가지는 어떤 주체성을 좀 실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연주를 하되 사람 연주자와 함께 퍼포먼스를 만들면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작품의 주체성이라던가 어떤 혼합의 가능성이 생길까에 대한 의문에서 사람 연주자와 연주를 하게 하는 퍼포먼스를 기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참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그 퍼포먼스를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얼터사이드에서 다행스럽게 지원을 해주셔서 영상 기록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가 사실은 그 사건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기록으로 남겨지고 싶은 어떤 욕망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3번 연주를 하게 했고, 그 3번을 계속 그 기록으로 남겨서 이 연주자와 협의한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유튜브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퍼포먼스라고 하는 어떤 휘발되는 어떤 그 사건이 기록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이 섞여서 그런 그 유튜브에서 공개되는 그 결과까지 만들어지는 건데, 그 사건성이라는 것과 기록이라는 것의 어떤 그 만남이 도큐멘테이션이 시너지를 내는 건지, 오히려 그 사건성이라고 하는 그 특성을 흐릿하게 만드는 건지, 사실 그게 좀 많이 한 결과로 사실 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똑같은 퍼포먼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건이 어떤 삭제된 채로. 그래서 다른 작가님들은 어떤 이런 퍼포먼스를 기록을 할 때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연출을 가지고 기록을 해 나가는지, 사실 그 지점은 되게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대학원에서 수강했던 수업 중에 한 꼭지에서 그
퍼포먼스를 소장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는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스크립트라던가 뭐 매뉴얼이라던가 이런 거를 소장을 한다고 이제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기록한 영상을 소장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테이트에서 소장을 진행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안점이 됐던 거는 어쨌든 퍼포먼스를 소장하고 나서 그 모든 공연자나 이제 제작자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를 재현을 할 때 어떤 외부의 시선, 관람객의 시선에서 충실히 재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공연자들 그리고 제작자들이 가졌던 정동이나 정서에 초점을 맞춰서 재현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되어서 그 공연자들 그리고 제작자들의 인터뷰도 기록을 해서 남겼다고 해요. 정말 그 감각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배우들이라든가 이제 공연자들 그리고 제작하던 사람들의 어떤 심리 상태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걸 그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장영애 작가님의 블랙 마리아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윈드밀이라는 공간에서 했었고요. 그때 이제 민혜인이라는 작가분 그리고 장영애 작가님이 두 분이서 같은 공간을 점유하는데 동시에 이제 다른 공연을 했다고 해요. 사실 설명을 제가 사전에 충분히 읽어보지 않은 채로 공연을 보면서 하나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상당히 큰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곳곳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모두 동시에 포착할 수는 없었어요. 선택해서 내가 움직여서 그 공간에서 그 지점에서 본 것만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이제 다른 곳에서 나는 소리는 좀 작게 들리기도 하고, 안 들리기도 하고, 이제 좀 울려서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전혀 제가 볼 수가 없던 장면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마더 오프라인이라는 공간에서 그 공연의 기록 영상이라고 하면 사실 좀 정확하진 않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그 공연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제작한 영상을 상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서는 제가 동시에 감상할 수 없었던 포인트들을 감상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좀 삭제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거나 제가 듣지 못했던 사운드가 입혀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제가 공간에 소리가 울리면서 듣지 못했던 사운드들을 선명하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공연을 직접 보면서 사운드가 뭉개지게 하는 것이 의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새로 제작된 영상을 보면서 그게 의도적인 건 아니었다는 사후적인 공연에 대한 해석을 또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요. 일단 장영애 작가님의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이 영상은 그 공연과는 독립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존재하는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가님을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의도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 어떤 블랙 마리아의 영상 그리고 공연이 각각의 작업으로 이제 작품으로 존재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라져버린 그 공연에서의 감각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재편되기도 하는지 좀 그 지점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그럼 그 지점에서 그 장영애 작가님의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그 영상 자체가 그렇다면 그거는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영상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 작품이라는 것이 공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도 공연의 기록 영상이 일종의 소스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영상 작품을 제작을 위해서 공연은 공연대로 있지만 그 공연을 촬영한 영상 소스들은 또 새로운 작품을 위해 활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런 포맷으로 작업을 한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그 지점이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공연 기록은 공연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할 때는 그 공연을 최대한 정확하게 담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목적에 좀 주안점을 두는 것 같은데, 사실 장영애 작가님 영상을 봤을 때
되게 부분적으로 촬영을 클로즈업을 많이 한다던가 왜곡이 심하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아이 레벨에 맞지 않는 기록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영상은 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것은 공연을 볼 때 그 현장감과 영상 작업을 볼 때 그 느낌이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일단은 러닝 타임도 전혀 달랐는데, 공연은 그 러닝 타임이 되게 짧게 느껴졌는데 영상으로 볼 때는 또 그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감상에서 그런 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점은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의 형식을 취한 새로운 작품이라고 이해해도 사실 무방한 거잖아요. 네. 도큐멘테이션 된 어떤 기록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작업의 면을, 새로운 섹션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 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공연을 볼 때 그 느낌은 또 근데 분명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이제 상영하는 영상을 볼 때는 사실 일방적으로 이제 상영이 되고 있는 공간 안에 앉거나 서서 계속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이제 작가가 취사 선택한 장면들과 사운드를 보는 건데, 사실 공연을 볼 때는, 특히 그 공연, 그 블랙 마리아 공연은 돌아다니면서 관람자가 오히려 주어진 것들을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달랐고, 그 현장감이 분명히 그 공연에서 되게 중요했는데, 그것을 영상화하면서 이제 누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저도 되게 궁금한 지점은, 공연을 안 본 채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안 본 눈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을 본 눈이기 때문에 계속 공연과 비교를 하지만, 이 기록 소스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만을 본 사람은 이 공연에 대해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감상을 또 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남더라고요. 장윤기 작가님의 작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제가 뭐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 공연 영상을 찾아보거나 퍼포먼스, 다원예술 영상을 찾아볼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그 충실한 기록을 해서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중간에 보다가 끌 수도 있고 잠시 멈추고 충분히 몰입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직접 보러 가는 것을 훨씬 선호하는 것이, 이제 그 현장감을 느끼면 확실히 그게 분명히 제 기억에도 남거든요. 그리고 참 영상으로 기록을 충실히 아무리 하더라도 어디까지 이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결국에는 공연의 부수적인 어떤 것으로 존재하는 걸까? 이런 좀 궁금증이 남기는 했습니다. 그 지점에서 저는 흥미로운 게, 반복된 퍼포먼스라는 말이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장영애 작가님의 퍼포먼스가 반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퍼포먼스가 1회, 2회 이렇게 반복됐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그걸 본 사람은 반복된 퍼포먼스를 본 건데, 다른 형식으로 그거를 본 거고, 그게 어떻게 반복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건성이라는 게 반복된 퍼포먼스이지만 다른 형식으로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그리고 다른 해석을 남길 수 있다는 여지에서 퍼포먼스가 반복되었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2021년에 했던 개인전에서는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 실현을 해서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을 했고, 관객이 있는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한 후에 그냥 말 그대로 공연 실황을 그냥 영상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 관객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퍼포먼스는 적극적으로 촬영 감독님의 기획이 들어갔어요. 이게 화면의 전환이라던가, 어떨 때는 연주자를 클로즈업을 하고, 어떨 때는 제 작업을 클로즈업을 하면서 영상, 말 그대로 감독님이 소위 말하는 뮤직비디오처럼 어떤 굉장히 연출된 퍼포먼스였고, 두 번째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 퍼포먼스를 기록을 한 거죠. 근데 물론 그 두 개가 똑같이 반복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즉흥 연주였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곡이었고, 곡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곡이었고, 그냥 같은 형식을 취한 거였는데, 어떻게 그게 도큐멘테이션이 돼서 반복되었냐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퍼포먼스 도큐멘테이션이 가지는 어떤 가능성이 어떤 퍼포먼스의 반복, 그러니까 단순히 반복이 아니라 이 퍼포먼스가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어떤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하는가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대화에서 잠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그 장영애 작가님의 첫 그 윈드밀에서 했던 그 퍼포먼스는, 그러니까 그것을 관객이 반복적으로 보더라도 그 현장에 어느 현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는 그 관객이 다른 퍼포먼스를 봤다라고 할 정도의 어떤 반복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은 되게 인상적으로 생각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